자, 앞에서 그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은 겉보기에는 전류가 흐르는 게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터널링 다이오드에서의 전류 흐르는 거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제너 다이오드죠,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제너 다이오드의 밴드 배치들 한번 볼게요, 한번. 제너 다이오드. 자, 제너 다이오드의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 배치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이 딱 나오죠. 보면, 여기 있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워드 바이스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밴드인데, 이게 넘어가는 게 아까 제가 표현했던 걸로 생각하면, 쟤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중에 있으면 좀 더 높은 에너지 중위가 있는 거죠. 그죠? 얘가 넘어간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가 실제 한 줄을 표현되어 있지만, 때리는 레벨로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자 밀도가 이렇게, 이건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배려가 높아지는 게 이제 리버스 바이스인데, 그런 것처럼, 높아지면, 이게 얘는 좀 높아지다가, 그 밑에 거, 요 밑에 밸런스가 비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터널링이죠, 기본적으로. 이 얇은 배리어를 전자가 뚫고 들어가서 밸런스 밴드의 빈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제너 다이오드에서의 역방내 흐르는 전류의 원인이거든요. 원인이 요거는 요 배리어의 두께라든지 요 페리노의 중에 따라서 얘가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여기 턴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전류 전압 특성을 보면 전류 전압 특성을 보면 여기서 순방향일 때 전류가 이렇게 되지만 역방향일 때 다 그러죠, 이렇게. 그죠? 이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터널링 현상입니다. 터널링 현상이라서 여기서 보면 아까 터널링 배리의 두께라든지 도핑 농도에 따라 배리어가 정의되기 때문에 요 포함되는 전압을 그 배리어의 두께하고 도핑 농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터널링 전압을. 그렇게 해서 이런 제너 다이오드인 경우는 컨트롤이 가능해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밖에서 파는 거 있죠? 이런데 제가 뭐 이 회사를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좀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전자부품 홈페이지 바뀌었네. 아니 전자부품 반도체 부품의 다이오드의 제너 다이오드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죠. 보면 제너 다이오드 보면 15V, 6.2V, 4.7V, 8.2V 이렇게 있죠.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역방향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전압인데 이 전압은 순방향에서는 몇 볼트가 턴온이죠? 0.7V 0.7V인데 이 역방향에서는 이 도핑 농도와 인슐레이팅의 두께를 조절해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일반적인 요거는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보면 이런 공핍층이 생기는데 여기 전압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 P하고 N이 있으면 그림이 있으면 보면 P는 홀이 모조리티죠. N은 일렉트론 모조리티죠. 모조리티인데 홀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뉴트럴이거든요. 차지 상태는 뉴트럴입니다. 그 다음에 N이 일렉트론이 모조리티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뉴트럴입니다. 그 상태에서 일렉트론 위치 쪽하고 홀 위치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그래서 이 홀 쪽에 홀 위치이긴 하지만 차지가 뉴트럴인데 이 홀이 N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N쪽 이동했을 때는 플러스로 가고 일렉트론은 일렉트론 위치지만 이렇게 디퓨전에 의해서 홀로 가서 P 쪽에 마이너스 생성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N층이 생기는데 이게 기본 다이폴 레이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층을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디퓨전에 의해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옮겨감으로써 차지가 생기는 걸 우리가 더블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얘가 왜 인슐레이팅 레이어에 해당되냐면 여기 보면 P 쪽에서 플러스를 걸어주고 N 쪽에 마이너스 걸어줘야 전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P에다 플러스 걸어줘야 N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전류 그러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중층은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필드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우리가 P 쪽에다 플러스 걸어주고 N 쪽에다 마이너스 걸어줘야지 걸어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반대 방향에 그 빌팅 포텐셜이 생겨서 얘를 넘어서서 전류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빌팅 포텐셜 0.8V, 7V 해당되는 게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리버스일 때는 보는 것처럼 이게 P에다가 마이너스 걸어주고 N에다가 플러스 걸어주면 이 전자가 아무래도 부족한데 또 플러스 뺏기고 여기 플러스가 부족한데 아무래도 뺏기고 이래서 여기 이중층이 넓어지거든요. 넓어질수록 아까 제가 표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되어 있는 다이렉트릭이 강한 전기장에서 거리가 멀어지죠. 그 스프링을 굉장히 당겼을 때 그 텐션이 강한 상태 있죠. 그 상태에서 해보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좀 떨어지면 여기서 굉장히 큰 포텐셜이 생깁니다. 생겨서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의 6성 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 되는 전압이 생기면 이걸 10의 6성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몇 볼트 정도 되냐면 보면 1 나노메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몇 볼트입니까? 1 나노메타 몇 볼트입니까, 여러분? 10의 6성 볼트 퍼 센티미터면 1cm에 10의 6성 볼트다. 그러면 1 나노메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cm에 10의 6성 볼트면) 1 나노메타 어떻게 되겠어요? (100mV) 자, 1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성 메타죠. 1cm는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2성 메타가 센티미터죠. 얘가 나노메터죠. 그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7성. 그죠? 이거 10의, 요게 1cm는 몇 나노메터입니까? 1 나노면 10의 마이너스 9성. 1cm가 10의 마이너스 2성. 이면 10의 7성 나노메터죠. 이거는 0.1V의 1나노메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척도를 표현할 때 10의 6성 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 되면 1나노메터당 0.1V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슐레이팅 레이어를 1나노메터 정도 했을 때 10의 6성 볼트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0.1V 정도 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이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일어나는 전압을 한번 테이블화 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제가 다 일렉트릭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글자 잘 안 보이죠? 요거 그냥 봅시다. 그게 좀 보여요? 보면 지금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전기장이 얼마가 되냐면 그게 메가볼트 퍼 메타죠, 그죠? 그죠? 메가볼트 퍼 메타니까 10의 6선 볼트 퍼 센티미터, 10의 4선 볼트 퍼 센티미터죠. 10의 4선. 10의 4선이니까 에어의 경우는 3입니다. 3이죠, 그죠? 3 곱하기 10의 4선 볼트 퍼 센티미터니까 아까 10의 6선 볼트 퍼 센티미터가 1나노미터에 얼마였습니까? 0.1이었으니까 이게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100mV에 해당됐었으니까 3이면 3mV? 1나노미터에 에어 갭이 있잖아요, 그죠? 에어 갭이 있는 상태에서 3mV만 걸어줘도 얘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 중성 분자가 쪼개지면서 여기에 전류 흐른다는 겁니다. 터널링 말고도. 그리고 그나마 또 선생님 게 실리콘 옥사이드, 흰 필름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돼 있죠. SiO2 같은 경우는 10의 4선 돼 있으니까 10의 8선 퍼 볼트 퍼 센티미터죠. 10의 8선 볼트 퍼 센티미터면 아까 10의 6선 볼트 퍼 센티미터가 0.1볼트 했으니까 대략 몇 볼트입니까? 10볼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나노미터에 10볼트를 걸어주면 여기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실리콘 자체가 깨집니다. 깨지면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실제 전류 흘러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계산이 너무 좀 이렇게 둘러치고 이렇게 야바이 계산한 것처럼 계산이 맞죠, 그죠? 맞는데 그래서 보면 이게 0.1V 돼 있는데 이게 10의 6성, 10의 8성 포, 10의 아까 실리콘 10의 8성 볼트 퍼 센티미터면 얘는 10볼트 퍼 나노미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 돼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얘는 10볼트 퍼 나노미터인데 아까 제가 STM을 할 때 썼는 걸 잘 봐요, 한번. STM을 할 때 보면 아까 얼마 했었습니까? 보면 진공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1나노미터 정도 떨어뜨려 놓고 전압이 1볼트에 10볼트죠. 그죠? 1볼트 10볼트니까 이 정도에서 나온 전류는 공기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다운 실제 이온들이 흘러갈 수가 없죠. 에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에어 상태에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는 터널링 전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터널링 전류가 아니라 진공에서는 이 정도 1볼트, 1나노미터에 흘러가는 전류는 실제 배려를 뚫고 들어가는 터널링 전류가 되거든요. 그 코드를 보면 굉장히 이런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다운 해당되는 거를 이제 잘 보면 딴 것도 한번 살짝 볼까요, 한번? 보면 1나노미터 얇게로 만들었다 생각하고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1나노미터로 얇은 상태에서 STM만 쓰내보고 여기에 자, 헬륨을 넣었다. 헬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0.15입니다. 그럼 몇 볼트가 됩니까? 아까 3 에어의 경우에 3이었잖아요, 그죠? 3mV였죠, 아까. 3mV 맞아요? 3mV 맞죠? 그럼 얘는 헬륨, 자, 헬륨이 가득 차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헬륨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1나노미터 간격으로 전구를 만들어 놓고 전압을 다 끌어주면 몇 볼트가 생기는 겁니까? 몇 볼트일 때 전류가 흐릅니까? 헬륨인 경우에 0.15mV죠. 0.15mV.
얘는 아루미나 뭡니까 여러분? 아루미나가 화학식은 어떻게 되죠? Al2O3죠. Al2O3 실리콘 옥사이드가 Al2O3는 13.4 mV만 걸어줘도 생기죠. 그 다음에 글래스는 얘도 13.8 그거 걸어주면 생기고, 벤젠 16mV, 하이리튬 20에 40mV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서도 전류가 작용하죠. 그래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여기서 보면 빈 것보다 뭔가 기체가 채워져 있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체를 채우고 전류 흐르면 얘가 이온화되어 있으니까 얘가 기체가 이온화가 되면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체가 이온화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플라즈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법은 기체를 넣어놓고 전압을 걸어주면 되는 거죠.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그 이온화 가속되면서 플라즈마로 만들어집니다.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REM이나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키지 커런트 요거는 임퓨리티 부분이 혹은 이제 이온에 의해서 생기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전류 흐르는 게 어떤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어서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필라멘트 포메이션.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예를 보면 여기 필라멘트 되는데 PT 그냥 한번 PT하고 PT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니켈 옥사이드 있죠. 니켈 옥사이드, 니켈 옥사이드가 붙어 있으면 니켈은 플러스 차지를 띈 거고, 옥사이드는 산소는 마이너스 차지를 띈 거죠. 얘가 근처는 잘 붙어 있어요. 잘 붙어 있는데 여기 전압을 많이 걸어주면 얘가 끊어지면, 얘가 니켈 옥사이드 끊어지면 니켈이 직접 올라갈 수 있겠죠.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얘가 니켈이 분수되는, 니켈은 뭡니까 여러분? 금속이죠. 금속이니까 여기 니켈이 가늘게 쫙 연결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PT 사이에 그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죠? 잘 흐르고, 그래서 여기 토론이 되는 게 기본 이런 것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이런 니켈 옥사이드, 그런 메탈이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 형성이 되어서 얘는 기본적으로 터널 현상을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스위칭이 되고 떨어지고 따라서 필라멘트가 인기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미케니컬한 스위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봐요 한번. 여기 보면 턴온이 됐다가 턴오프가 되는 이런 게 전압 레인지가 여기 있네. 이런 그래프를 보면 오프 상태일 때는 요 위에 전극과 아래 전극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면 온되고, 필라멘트가 끊기면 이제 오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아예 처음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전극이 위아래 있죠, 그죠? 여기 밴들이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위치에서는 카파가 있으면 카파가 어느 방향으로 생길지 모르죠, 그죠? 근데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요런치를 부르나요? 약간 튀어나와요. 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압을 걸어주면 전기장이 여기 많이 걸리겠죠, 그죠? 여기 많이 걸리면 여기하고 여기 많이 걸리면 여기 카파가 또 메탈이 이렇게 감기 생겨버리면 온이 되고,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끊어지면 오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행판 축전지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얘가 보통 세트라는 작용을 하게 되면 전압을 걸어주고
그리고 보통 포밍 작용을 하다 그러죠. 포밍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런 그런 쪽딱 생겼다가 저런 말 걸어주면 여러분 생각에 그 CU 플러스가 모여적이 신전이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학 작용과 비슷한데 여기 밑에 전극에는 무슨 전압을 걸어주면 CU 플러스가 왔을 겠어요. 마이너스죠. 여기에 마이너스 걸어주고 플러스 걸어주면 여기 CU가 그 플러스 이온화되면서 이게 붙어서 이게 관계 생기는 거거든요. 반전하게 되면 이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메이션 할 때 PT 쪽에다가 이렇게 생기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보면 아까 리키지 커런트 있죠. VT에서도 리키지 커런트가 요런 아이오닉 커런트에 의해서 생기고 이게 영원히 파괴될 수도 있거든요. 저런 파괴를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저런 말 걸어졌을 때 게이트로서 작용을 못해요. 게이트 전극하고 이 소스 사이에 전류 흘러버려서 실제 필라멘트 형성되는 얘를 이제 그 소자 관점에 활용하는 게 이 필라멘트를 이용한 REM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터널링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요 정도? 요 정도까지 터널링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는 PMT 한유는 이게 이제 메탈인 경우에 설명 좀 해줘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메탈인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뭐냐면 여기 메탈이면 메탈 그러면 베큐엄 레벨이 있어요. 이게 베큐엄 레벨. 자, 이런 베큐엄 레벨이 있을 때 여기 전자는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서 그 공기 중에 그 베큐엄 안에 메탈이 있으면 이 메탈에 페르미 레벨에 전자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얘를 밖으로 빼내는 방법은 어떻게 빼내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요 에너지 해당되는 만큼 빛을 쬐면 에너지 받겠죠. 확 튀어나와서 베큐엄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포토일렉트릭이에요. 터널링 사실 터널링 이게 하진 않죠. 근데 여기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베큐엄 이래 될 수는 있겠죠. 됐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빛을 조이면 요만큼의 한유를 쬐어주면 에너지를 올라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혹은 물론 여기서도 튀어나올 수는 있죠. 베큐엄 레벨로. 이거는 빛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콜드 이미션이라 그래서 이게 필드 이미션이고 이게 SEM 필라멘트에서 세 가지를 이용하는데 서마이오닉 이미션하고 서마이오닉 필드 이미션하고 그 다음에 필드 이미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서마이오닉 필드 이미션이 온도를 올려주면서 터널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이 메탈에 그 전자현미경에서 이 전자를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제일 많이 전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 2, 3이 있을 때 제가 아까 보여준 거 잘 봐요, 한번. 여기서.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하던 게 있었죠. 여기 보면, 얘는 지금 필드 이미션 거리거든요. 필드 이미션 거리고 얘는 열전자적이죠. 왜? 열전자적.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좀 뾰족하죠, 그죠? 얘는 완벽히 뾰족하죠. 그럼 이 완벽히 뾰족한 얘는 여기 전자가 필드 이미션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딱 튀어나오는데
끝이 덜 얇긴 하지만 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를 가열을 하면서 튀어나오는 터널링 효과를 드리기 때문에 얘는 좀 전류가 커요. 전류량이 크고 얘는 순수 연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 여기서 봐요 한번. 여기서 이제 메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한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요 위에 거를 쓰는 거, 요게 서마이온이거든요. 서마이온이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 뚫고 나가는 요거는 서마이오닉 필드 이미션. 여기 있는 거는 필드 이미션이고 이걸 콜드 이미션을 그러거든요. 이미션 가열하지 않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전자를 만들면 되는데 이 메탈에 갇혀 있는 거를 가열을 시켜서 여기 테일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요 백혈 레벨보다 좀 높은 거가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 한 빠져나온 얘를 가속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서마이오닉 그 커런트라고 그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온도를 좀 많이 높여야겠죠, 그죠? 그 필라멘트 가열을 해서 전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기본적으로 가열을 하지 않고 그대로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에 이게 전류가 많을 것 같아요. 얘가 전류가 많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있으면 전류가 어느 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같은 전압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전류가 제일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온도를 많이 올리면 되니까. 대신에 온도를 올리는 대신에 그냥 뜨겁잖아요, 그죠? 뜨거우면 얘가 나중에 증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형광등을 오래 쓰면 형광등 주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래된 형광등은 주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까맣죠? 왜 까매요, 이게? 기계 한번 킬까요, 뭐? 네. 27분 해야 되나?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 연관되어서 분석할 때 만나는 것들이 다른 건 배울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쌤의 필라멘트는 뭐 배운 게 아니라 배울 순서가 좀 다른데, 그래서 이런 데 있으면 얘를 가열을 시켜서 열전자에 의해서 하는 게, 예전에 저희들은 전자인밍에서 이빔 리소그라피를 할 때 그 필라멘트 가열시켜서 하는 텅스텐 필라멘트 쓰는 경우는 열전자로 이거를 전자를 가속시키거든요. 그 단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에너지가 중구난방이잖아요, 그죠? 열전자는 노비에도 전부 다 아거든요. 전부 다 아니까 얘가 굉장히 에너지가 분포가 다양해서 나오는 전자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만 이제 가열을 시켜서 손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온도를 올리면 이 K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전자 수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터널링을 되면 온도를 가열하지 않으면 결정 연도에서 터널링을 하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튀어나온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끝을 조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은 덜 조정하는데, 여기서 보면 요 위에 부분 있죠? 약간 연력이 된 상태에서 터널링이 튀어나오겠죠? 온도를 좀 올린 상태에서 얘가 대부분 터널링에서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요 에너지 분포가 되게 작죠, 그죠? 굉장히 균일한 전자가 나올 수 있겠죠. 터널링으로 나오는 거는 균일한 에너지의 전자가 나오긴 하지만 양이 적고, 온도를 올려서 이게 나오는 걸 하게 되면 이 전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낮은 전압에 대해서 그 전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플럭스가 많다 그러거든요. 전자 플럭스가 많이 나올수록 전자 해명에서는 밝아져요. 상이 밝아져서 오래 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서 그 팁을 보면 필드 미션에 의한 거는 굉장히 얇고 뾰족한데 양이 적어요. 양이 적은데 필라멘트라는 된 거는 열력이 한 것에 의해서 전자가 배려를 넘는 열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LAB6 되어 있는 거는 중간인데 얘가 뾰족하기도 하지만
열을 가해를 시켜서 좀 나오는 전자를 좀 더 많이 한 거거든요. 한 건데, 요게 이제, 요런 게 이제 필라멘트 타입, 이거,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갈았었는데, 요거는 뭐 되게 좀 무섭다, 그죠? 이거는 꼭 거미 같이 생겼다, 이거는. 이런 건들이 있는데, 텅스텐 필라멘트.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공동 실험실이 EIC인가요? ECI인가? ELF? 이건가요? ERF?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이트가 ELC.프로젝트 아, EL, 아. ELC에 또 설명 다 돼 있네. 여기 보면, 이빈 패턴실. 샘실 있구나, 샘. 전쟁병실. 저 이빈 패턴에서 보자. 보면 여기에서, FESEM 돼 있죠, FESEM. 그죠? FESEM이라는 게 필드 이미션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소스가 필드 이미션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터널링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가해를 했을 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서머아이오닉 필드 이미션. 그러니까 메탈을 가열시켜서, 뾰족한 가열시켜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요건 옛날 거거든요. 요게 요즘 거죠. 요게 요즘 거고, 요건 옛날 거구나. 보면 여기서, directly heated tungsten cathode. 이렇게 되면 텅스텐, 필라멘트란 얘기죠. 그죠? 텅스텐 필라멘트란 얘기고, F7 볼까요, 한번? 자, 그렇게 터널링에 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해서 여러분 생각했던 그 가운데 실제 터널링에 대한 게 있고, 터널링이 아니라 실제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전류도 있고, 실제 아이오닉 커런트에 의한 실제 흘러서 나온 커런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해질 같은 데서도 실제 이온이 흘러가죠, 그죠? 근데 전해질에서 터널링이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논문을 보다 보면 분명히 이 전원체를 갖다 놓고 전류가 흐르면 그냥 보통 터널링이나 전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전자에 대한 현상보다 이온에 대한 현상이 있는데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뭐냐면 요거에 대한 현상인데 SiO2 여러분 좋은 전원체죠. 좋은 전원체죠, 그죠? 그 다음에 Al2O3도 되게 좋은 전원체죠, 그죠? 얘를 섞어요. 얘를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얘도 좋은 전원체고 얘도 좋은 전원체라고. 얘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전원체인가요? 좋은 전원체 섞으면 좋은 전원체는 말을 안 하겠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좋은 전원체 얘는? 초전도체? 초전도 좀 심하네. 요거하고 섞으면 뭐가 되면 나쁜 전원체예요. 나쁜 전원체가 되는데 생각해보면 왜 얘를 좀 섞으면 나쁜 전원체 될까요? 굿 인슐레이터인데 섞으면
SiO2하고 Al2O3하고 배드 인슐레이터가 돼요. 얘를 같이 합성해서 녹여서 만드는 거죠. 둘 다 녹는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전해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것도 한번 토론을 시켜봅시다. 이게 마지막 하는데 답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쓸곡 사이다 1대2죠. 1대2. 그죠? 그 다음에 2대3이라는 거죠. 그걸 섞었을 때 그 컴포지션이 섞었을 때 옥시전 결합이 생겨요. 옥시전 베이컨시. 베이컨시 생기면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이런 걸 쓰거든요. 옥시전 자리에 옥시전 채워져 있으면 뉴트럴이다 이런 걸 써요. 얘가 이제 요거는 사이트고 요게 그 애톰이고 요게 차지 스테이트거든요. 만약에 옥시전 자리에 베이컨시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옥시전 자리에 베이컨시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결합될 때 O, E-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E- 되어 있는데 얘가 옥시전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베이컨시는 E 플러스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보면 이 실리콘 옥사이드하고 알루미늄 옥사이드 있으면 하나의 산소가 없어질 때 또 베이컨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보면 단결점이면 완벽할 텐데 얘를 섞으면 아까 그레인 이런 바운드리를 했었거든요. 그레인 바운드리 있으면 이게 사이즈가 이제 이게 완벽히 결정체가 아니고 이렇게 표면에 있어요. 표면, 서피스 있으면 여기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SiO2나 Al2O3나 다 이런 베이컨시가 생겨요. 베이컨 생기는데 이 베이컨시를 따라서 산소가 있던 자리잖아요. 그죠? 산소가 있던 자리니까 여기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소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서 이 산소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 사이드로 들어갔다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이 보통 우리가 반도체나 얘기할 때는 일렉트론이 호핑한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온들이 호핑을 해요. 여기 베이컨시를 따라서 이온들이 호핑해요. 아까 잘 대답을 했는데 일렉트론이 호핑한다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연이 호핑을 해요. 아연이 호핑해서 베이컨 사이트를 산소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으면 산소가 일로 들어갔다가 옥시전 애톰이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스 차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온 호핑이 일어나면 여기에 아이온이 컨덕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널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호핑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건너뛸 수 있는 호핑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생각에 산소가 비워져 있으니까 이 레티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산소 큰데 여기 비워져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가 하나 빠지잖아요. 빠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이가 자라서 붙잖아요, 그죠? 이 계속 하나 모자라지죠. 이 베이컨스에 있으면 여기에 레티스가 휘어져요. 휘어져서 여기에 이제 얘가 이제 레티스가 휘어지면서 이온들이 이제 뛸 때는 레티스가 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몰 폴라론이라 그래요. 스몰 폴라론 호핑. 그래서 얘는 아이오닉 컨덕터인데 일렉트로닉에서는 인슐레이터가 여전해요. 일렉트로닉 인슐레이터는 맞아요. 근데 아이오닉 컨덕터거든요.
일렉트론은 인슐레이터인데 아이오닉은 컨덕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일렉트론, 인슐레이터, 아이오닉 컨덕터 이렇게 있으면 이온으로는 전류가 잘 통하는데 일렉트론은 인슐레이팅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레이어에 그 전극에다 잘 해놓으면 전류와 그 막을 통해서 산소는 잘 흘러가겠죠. 산소를 공급해주면 거기는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렇지만 일렉트론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이오닉 컨덕터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센서라든지 퓨어셀 있죠. 퓨어셀. 그 이온들이 움직이는 막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컨덕션인데 지금 우리 분석을 할 때 아이오닉 컨덕터, 일렉트릭 인슐레이터 되는 좋은 재료가 우리가 보통 이런 이온 전도체 쓸 때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되거든요. 이건 뭐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전류 흐른다고 다 터널링 하면 안 되고 가끔 이제 논문을 보다 보면 이제 이온에 의한 컨덕터인데 걔에 의한 전류인데 얘를 그냥 터널링으로 설명한 경우가 있어요. 전혀 맞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게 논문에 억셉트 돼서 퍼블리시까지 되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전혀 터널링과 관계없는 퓨어셀 논문인데 일렉케미컬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인데 그 터널링 트랜지스터처럼 설명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피온이랑 이거를 이제 프로톤이 여기 보면 여기서 프로톤 컨덕터라는 게 있는데 얘도 이제 프로톤은 이거 뭐냐면 수소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얘도 이온이라는 거. 여기 보면 지금 H가 H 플러스가 여기로 갔다가 그래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H가 흘러가면 일렉트론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일단 흐르죠, 그죠? 이온들이 직접 움직입니다. 이 경우에 수소를 불어넣어주거나 불어넣어주면 그 수소가 애톰 원자에 대해서 전류가 흘러가거든요. 그럼 수소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 전류가 달라지겠죠. 그죠? 요거는 이온이 컨덕터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고 삼아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서 심준영 교수님 방에서 이거 많이 하죠. 네, 많이 프로토닉 컨덕터 얘기 많이 해요?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퓨어셀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 돼 있죠. 보면 하이드로전 H2를 하면 얘가 H2가 H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공급하는 거고 또 옥시전이래요. 옥시전 공급해주면 거기에 이제 H2면 H 플러스를 나눠지고 O2면 O2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쪼개지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프로토닉 컨덕터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얘가 H 플러스로 공급해주는 게 있으면 좋고 H 플러스를 지나가고 그다음 O2를 불어넣어줘요. 그럼 얘가 O2가 O2 마이너스로 만들어져서 아까 디텍을 통해서 아까 베이컨스 있었죠, 그죠? 옥시전 베이컨스를 통해서 O2 마이너스가 호핑해서 가서 얘들 둘이 만나요. H 플러스하고 H 플러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올라가요. 그래서 만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물이 생기겠죠. 그래서 희한하게 얘를 이제 수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그 기체에 두개 풀어넣어줘요. 풀어넣어주면 얘가 H 플러스 바뀌어서 들어가고 O2 마이너스 들어가서 만나서 물이 쫙 나와요. 근데 분명한 거는
플러스는 일로 가고 마이너스 일로 가고 그죠? 그럼 전류가 생기잖아요. 전류가 생겨서 이 전류로부터 그 전체적 에너지가 생기고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행할 때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닉 컨덕터하고 아이오닉 컨덕터를 넣어서 전류를 해주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REM에서 생각했던 원리라든지 그리고 인슐레이팅 레이어인데 그 게이트 인슐레이터를 통한 리키지 커런트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